그런데 여기서 맞아 보시면 제가 이 수식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수식 문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걸 그냥 단순히 손으로 밥을 먹는다까지만 이해를 하면 지식 전달이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에는 이걸 좀 더 확장시키는 어떤 능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은 문화 이해력, 문화 비판력, 그리고 문화 적응력, 문화 적용력이 들어갑니다. 이때 문화 적용력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강조해야 할 만한 부분인 건데요. 다들 단어 자체가 많이 사용되는 말이어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문화 이해력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인도 사람들이 손으로 밥을 먹는 경우도 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저의 문화 이해력인 거고요. 그리고 문화 비판력과 학습력은 나의 문화와 다른 차이점을 보고 포착해내는 그 순간, 그리고 내가 그것에 충격을 느끼고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그러는 순간에 바로 이용되는 것이 문화 비판력입니다. 내가 비판적으로 다른 문화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문화 적응력에서는 내가 문화를 선택적으로 이 문화를 똑같이 아까 사용했던 용어를 사용하면 문화 동화할 것인가 혹은 문화 적응할 것인가, 이때 사용되는 나의 능력, 나의 기준이 바로 문화 적응력입니다. 이때 문화 교사의 능력이 다시 한번 필요한 거겠죠. 문화 교사가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고 지식 전달 이상의 문화적인 어떤 내용을 설명해 준다면 문화 적응력이 좀 더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 적응력은 내가 이해를 하고 손으로 밥을 내가 먹든 먹지 않든 간에 이 이해를 통해서 인도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청결관념을 생각하고 있는지, 인도인들에게 정말 깨끗한 것은 무엇인지, 인도인들의 정결관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수식 문화에서 밥을 먹는 식생활 문화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손을 어느 정도의 위치로 생각하는지, 어떤 것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지 하나의 기준으로서 작용하는 문화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는 능력이 바로 문화 적용력입니다. 문화 교사는 이런 네 가지 능력을 다들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물고기를 잡는 방법, 그건 바로 문화 적용력이겠죠. 이거를 정말 키워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는 굉장히 다양한 단어를 설명해 주어야 하고 굉장히 다양한 문화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한 국가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국가를 봤을 때 숟가락, 젓가락뿐만 아니라 포크를 사용하는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손을 사용하는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혹은 그것 아닌 다른 제3의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것까지 설명해주고, 그렇게 봤을 때 숟가락과 젓가락이 절대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에 문화의 적응력도 높아지고 그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적응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문화 교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학생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좀 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문화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사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인데요. 이거는 모랭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랭의 문화 5차원 중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웬만해서는 이런 학자들의 이름을 설명하지 않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의 이론이 문화 교육을 할 때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문화 교육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요. 모랭의 문화 5차원 중에서 저는 3가지를 뽑아서 문화 삼각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랭의 문화 삼각형은 산물, 실행, 관점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교사가 학생들에게 문화를 설명할 때 이 3가지를 다 설명해야지 온전하게 학생들이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때 산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어떤 물건이나 물리적인 어떤 것들을 산물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실행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여주는 것, 그리고 가치, 관점은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때 봤을 때는 첫 시간에 배웠던 상징체계로서 문화로 바라보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 적절하겠죠? 어떤 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요. 이게 산물, 실행, 관점, 가치 이렇게 3개로 봤을 때 이걸 예로 들어 설명을 하게 되면 하나의 생일 문화를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일 문화를 봤을 때 보통 생일을 어떻게 챙기는지 잘 모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생일을 챙길 때는 생일인 사람의 생일날 편지를 써주거나 혹은 요즘은 SNS가 발달하면서 페이스북에 생일 축하한다는 글을 올려주죠.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편지와 그 페이스북에 올라간 글 자체를 산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산물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 사람들이 편지를 쓰는 것 혹은 SNS에다가 글을 올리는 것, 그 사용법 같은 것도 하나의 실행이 될 수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관점, 가치가 바로 상징책의 어떤 의미라는 건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생일을 축하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고 이 사람의 탄생을 축하한다. 어떤 것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너와 친해서 좋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문화를 설명했을 때 외국인 학생들 혹은 다른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생일 문화라는 것 자체가 한국만의 문화는 아닌 거잖아요. 세계적으로 생일을 축하하는 문화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서 어떤 산물이냐, 어떤 실행이냐에 따라서 문화의 독특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 12시 딱 지났을 때 생일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내거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시 그 시간이 딱 되는 그 날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특징적인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생일 선물을 선택할 때 어떤 생일 선물에 어울릴 만한 선물군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뭐 다이어리를 사줄 수도 있고요. 컵을 사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어떤 일상적인 물품을 사주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예외적인 예로 들었을 때 생일 선물로 김치를 사준다거나 어떤 반찬을 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식생활과 관련되는 걸 사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한번 같이 밥을 먹고 밥을 사주는 것 같은 경우는 일반적일 수 있겠지만 음식 자체를 사주는 것은 한국에서 일반적인 문화가 아닌 거죠. 이렇게 어떤 산물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문화의 특수성을 한 번씩 파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에서는 생일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실행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건데요. 교수님의 생일, 선생님의 생일날 문자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경우는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문자로 축하드리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오히려 직접 만나서 생신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거나 혹은 정말로 편지를 써서 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 이 실행의 방법에서도 한국 문화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